누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었죠. 오늘 아침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민변 출신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중립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 보이시지요? 지난 8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로 낙점한 인물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과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대표적인 저항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충분히. 이날 세미나에는 추미애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현주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2달 전에도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하겠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건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에 뛰어든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 총장 역시 오늘에야 위원장뿐 아니라 징계위원을 처음 확인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징계위는 1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측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빠졌고 그래서 지금은 4명이 논의 중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은 전체 5명 중 4명입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만 제외됐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 징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자 악수라고 평가하는 SNS 대화 장면이 포착돼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중립성 시비도 나왔습니다. 안진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인 판사 관련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3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 심의에서 빠져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하면 위법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며 과거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처음에 증인 7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추미애 장관 측근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징계위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윤 총장 측은 나중에 1명을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오늘 법무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3명. 유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입니다. 손준성 담당관은 판사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반박할 윤 총장 측 핵심 증인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성 좀 얘기하실 건지.
유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직속 상사로 박 담당관이 보고를 누락했다고 반박하는 증언을 감찰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윤 총장 측의 핵심 증인입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징계 혐의는 박영진 부장검사가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당시 박 부장검사는 대검 형사 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는데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총장 측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 파견 당시 판사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삭제됐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다른 증인들은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법무부로 오지 않고 통상 업무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봤는데요. 이 몸은 대검에 있어도 법무부에서 열리는 징계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일선 검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구자준 기자, 윤 총장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오늘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금 전 6시쯤 퇴근했는데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 걸로 전해집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변호인단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징계 논의 과정과 상황에 대해 전달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윤 총장도 밤 늦게까지 결론을 예의주시할 걸로 보입니다. 징계위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놓으면 윤 총장은 곧바로 변호인들과 후속 조치 관련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회 결론이 징계로 결정되면 지난달 직무정지 때처럼 법원의 효력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부당성을 지적해왔는데요. 결국 법원에서 징계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고 일선 모든 검찰청 평검사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일선 검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선 검사들도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징계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오늘 징계위가 만약 무리한 결론을 내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윤 총장 직무정지 당시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징계위 결론에 따라 추가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